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해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어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순회 의장국이 되는 코미디를 연출했습니다. 당장 유엔 사무총장까지 대놓고 반발했고요. 특별히 한국의 황준국 대사의 돌직구 발언이 단연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매월 돌아가면서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되는 원칙에 따라서 4월 의장국이 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 유엔 헌장의 원칙 수호를 위한 효과적인 다자주의, 이런 주제로 안보리 공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엔 헌장을 위반한 당사자죠. 이 러시아가 하필 그런 주제를 골라서 안보리 회의를 열고 적반하장으로 평화를 강조하면서 서방 탓을 하려다가 본전도 찾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특히 이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대러시아 제재가 불법적이고 일방적 조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 결과 세계 무역이 분열되고 시장 메커니즘이 붕괴됐으며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가 마비됐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군사적 목표 등을 달성하는 도구로 변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라브로프의 궤변에 가까운 발언이 끝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사국 대사들은 즉각 러시아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다자주의 국제체제가 유엔 창설 이래 어느 때보다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으로 우크라이나와 국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파괴를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의 긴장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그로 인해 계산착오나 사고를 통한 충돌 위험도 높아졌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도 4년 넘게 러시아에서 구금 중인 미국 해병대원 출신 폴 웰런의 여자 형제인 엘리자베스 웰런을 안보리 회의에 초청해서 라브로프 장관을 압박하면서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서 최근 러시아가 역시 간첩 혐의로 구금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를 언급하면서 두 사람을 즉각 석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두 미국인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 중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엘리자베스 웰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한 다음에 그의 고통을 살펴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위선적인 회의 소집자인 러시아는 유엔 헌장의 핵심을 타격했다 그러면서 이 불법적인 전쟁은 침략과 영토 정복 전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의 공통된 원칙에 정면 유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U 회원국 대사들도 안보리 회의 직전에 올로프 스코그 주 유엔 EU 대사가 낭독한 공동성명을 통해서 러시아는 자신을 유엔 헌장과 다자주의적 수호자처럼 묘사하려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스코그 대사는 이어서 모든 곳에서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모독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철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서방의 비판에 대해서 라브로프 장관은 아무도 서방의 소수국가가 인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고 허락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국제사회의 모든 회원국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맞섰습니다. 라브로프는 이어서 이라크와 리비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까지 언급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주로 관여한 분쟁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한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험한,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할지도 모르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상실로 상황은 악화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장진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적극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어서 이 가해자는 개편임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장진 대사는 패권과 괴롭힘 행위가 세계에 커다란 해를 끼치고 블록 정치가 거대한 분열과 대립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날 라브로프 장관의 유엔 안보리 회의 진행에 유엔 주재 황중국 대사의 돌직구가 단연 화제였습니다. 황 대사는 이날 라브로프를 겨냥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한 주체가 오늘 회의 주제를 제안한 것은 슬픈 현실이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이날 러시아가 고른 회의 주제가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 유엔 헌장의 원칙 수호를 통한 효과적인 다자주의, 이걸 고른 것을 정면으로 꼬집으면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한 대응 목적에서 안보리를 정치 선전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황 대사는 이어서 유엔 회원국이 지켜야 될 핵심 가치로 유엔 헌장상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언급한 다음에 누구도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유엔 헌장을 철저하게 무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러시아를 특정해가지고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황 대사는 또 이날 회의의 주제인 유엔 헌장의 수호와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언급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 사례로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린 황중국 대사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으면서 사사건건 북한의 돌발을 옹호하고 유엔 차원의 대처를 방해하려 든다면 과연 유엔 안보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1월 26일 북한의 유엔 보호자들이라는 제목의 논설위원실 명예 사설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1월 2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조치를 막았다 그러면서 요즘 안보리가 별 쓸모가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무용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어서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가지고 9건의 제재 결의를 채택했던 안보리가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말로 하는 질책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도발에도 추가 제재 결의안은커녕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 채택조차 찬성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장진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안보리는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하며 무조건 북한을 비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북한을 감쌌다는 점도 이날 사설에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서 안보리 회의 며칠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말려줄 걸 압박했기 때문에 유엔에서의 중국 태도에 희망을 가졌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은 세계 질서의 수호자로서 쓸모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으며 오늘날 핵무기를 함부로 휘두르고 이웃들을 위협하는 불량 정권을 규탄할 수조차 없는 상태라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이 유엔에 대한 믿음을 거두고 자유와 의지를 가진 동맹국을 통한 작업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유엔 안보리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이웃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가 안보리의 의장국까지 맡으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평화 운운하는 가증스럽고도 역겨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도 더 이상 유엔에 희망을 걸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한미일 안보동맹은 물론이고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하고 손을 잡고 군사적인 다자 안보를 추구하는 것도 더 심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에도 나토는 외교장관 회의에 2년 연속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4개국을 초청해서 우위를 다진 바 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 질서 및 민주적 가치에 도전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토 동맹으로서 결속하고 유사 입장국과 함께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영향력이 휘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당위적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강한 연대를 유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미 효용이 다한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